파리올림픽은 마치 침몰하는 한국의 모습과도 같아. 여기 프랑스 파리대학교의 한 기숙사 휴게실, 일본인 유학생의 망언 때문에 한국인 대학생이 크게 분노해서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오늘의 사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대학교에 재학 중인 마리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인으로 현재 대학교 4학년입니다. 지금 대학교는 여름방학 기간인데 저는 준비 중인 시험이 있어서 기숙사에 남아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즘 솔직히 집중이 너무 안 돼요. 자국에서 파리올림픽이 열리고 있고 파리 도시 자체가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학생들도 삼삼오오 모여 기숙사 휴게실에서 올림픽 경기를 지켜보고 있죠. 하지만 저는 사실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열린다고 했을 때부터 반대했던 국민 중 한 명이었어요. 현재 프랑스는 물가 상승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저도 체감하는 부분이 슈퍼에서 식료품을 구매할 때 예전에 비해 말도 안 되게 비싸졌어요. 이러한 문제는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더 안 좋아졌어요. 부모님도 전기와 가스요금 상승, 그리고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서 말씀은 안 하시지만 많이 힘들어하세요. 파리 올림픽이 열리면 파리에 방문하는 관광객이 밀려들 것이고 이에 따른 수요 증가로 인해 물가 상승은 안 봐도 뻔한 일이었죠. 프랑스 사람들은 올림픽이 열리기 전부터 파리 올림픽에 오지 말라며 SNS를 통해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제일 유명한 영상은 레오노라라는 대학생이 올린 영상으로 올림픽 기간 파리는 굉장히 위험할 것이고 지옥을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은 많은 프랑스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고 이미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었어요. 또한 파리 주요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소매치기, 사기, 숙소 가격 인상, 교통대란, 테러 등 모두가 걱정했던 부분들은 예상했던 바와 같이 아니나 다를까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파리 시민들 중에는 올림픽 기간 동안 아예 파리를 떠나 프랑스 남부로 내려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은 말했죠. 나는 파리를 떠날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특권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파리에 머무르는 파리 시민들이 안타깝고 하루빨리 파리 올림픽이 끝나길 바랄 뿐이다. 저는 그래도 강행되는 올림픽을 보면서 이게 제대로 시행될까 싶었는데 정말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더라고요. 국민이 반대하는 올림픽을 강행하더니 도대체 어떤 준비를 한 건지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우스운 나라로 각인되고 말았어요. 특히 개회식을 떠올리면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립니다. 대한민국을 북한이라고 부르다니.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그래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사실 제 룸메는 한국인이거든요. 제가 기숙사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이 친구예요. 그런데 이런 실수를 저지르다니 너무 창피해서 친구 얼굴을 볼 낯이 없더라고요. 정말 화나고 어이없으신 마음 다 이해합니다. 이미 평생에 남을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저라도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대신 대한민국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잠깐 여기서 제 한국인 룸메 아현이를 소개해드릴게요. 사실 처음부터 이 친구와 같이 방을 썼던 건 아닙니다. 저는 엄청난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아현이를 만나게 되었고 아현이는 제 구세주와 다름없어요. 그 일을 설명드릴게요. 저는 프랑스의 작은 마을 출신으로 학교까지 통학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처음부터 바로 기숙사에 들어왔어요. 개강 며칠 전 저는 짐을 들고 드디어 기숙사에 도착했습니다. 기숙사 방은 작지만 아늑해 보였고 창문으로 보이는 전경은 기대로 가득 차게 만들었죠. 하지만 저의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룸메이트가 도착했거든요. 그녀의 이름은 링링으로 중국 유학생이었어요. 처음에는 국제적인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기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저의 기대와는 많이 달랐죠. 가장 큰 문제는 의사소통이었어요. 링링의 프랑스어 실력은 매우 부족했고 간단한 대화조차 오해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로 인해 룸메이트 간의 기본적인 규칙을 정하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게다가 문화적 차이도 큰 장벽이었죠. 링링은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으로 중국 친구들과 통화하거나 게임을 하곤 했어요. 반면 저는 조용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일찍 자는 것을 선호했죠. 이로 인해 수면 패턴과 학업에 큰 지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식습관의 차이도 아주 큰 문제였어요. 링링은 자주 방에서 강한 향신료가 들어간 중국 음식을 먹었죠. 방은 음식 냄새로 가득 찼고 이는 제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링링은 청소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 방이 점점 더러워져 갔어요. 저는 여러 번 링링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효과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저의 학업 성적은 떨어지기 시작했고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잠을 자고 있었는데 불현듯 이상한 기분이 들어 눈을 떠보니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가 저의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고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며 당장 불을 켰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깜깜한 밤이라 귀신처럼 보였던 그 여자는 링링이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링링은 바디랭귀지로 제가 코를 골았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코를 곤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어 황당했죠. 그리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링링과 얘기해봤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다음날 기숙사 관리자를 찾아갔습니다. 관리자가 대신 링링의 말을 통역해줬어요. 링링은 제가 시끄럽게 코를 골아서 저의 어깨를 치면 그 소리가 잠잠해져 그날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이전에도 그랬던 적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링링은 너의 어깨를 치거나 코를 잡았다 놓으면 네가 코를 골지 않아서 그동안 계속 그래왔다고 했죠. 저는 제가 자고 있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링링이 제 몸을 만졌다는 생각이 들자 매우 소름이 끼치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평소에 코를 곤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는 터라 혹시 내가 숨 쉬는 소리가 거슬렸던 걸까 공포감에 질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자고 있는 무방비의 상황에 어떠한 짓을 저지를지 몰라 더 이상 링링과는 같은 방을 쓸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숙사 사감 선생님을 찾아가 방을 바꿔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은 서로 문화가 다르니 이해하고 타협하라는 원론적인 조언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현재 남는 방이 없고 인원이 다 차 있어서 바꿔주기 어렵다고 했어요. 대신 링링에게 다음부터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줄 테니 조금만 더 지내보는 건 어떠냐고 했죠. 저는 너무나 싫었지만 방법이 없어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피로가 누적되어 집중력이 떨어졌고 결국 성적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죽 썼어요. 한 학기가 지나고 드디어 링링과 만날 일이 없어지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룸메이트에 대한 걱정도 있었어요. 그때 한국인 유학생 아현이를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아현이의 유창한 프랑스어에 놀랐고 따뜻한 미소에 안도감을 느꼈죠. 아현이는 한국의 대학교에서 프랑스어를 전공하다 교환학생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저희의 기숙사 생활은 예상 외로 순조롭게 시작되었어요. 아현이는 저와 비슷한 생활 리듬을 가지고 있었고 청결에 대한 기준도 높았습니다. 특히 방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저에게 같이 먹을지 물어보았고 항상 환기에 신경 썼어요. 그리고 문화적 감수성이 매우 높은 친구여서 프랑스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동시에 한국 문화도 자연스럽게 소개했죠. 저는 아현이를 통해 한국 드라마, K-팝 그리고 한국 음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저희는 공부에 지쳐 잠시 휴식을 취했고 제가 문득 제안했습니다. 아현아, 내가 항상 이야기하던 한인타운에 가보고 싶어. 거기 마트에 가서 한국 음식 좀 사와서 먹어볼까? 아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그거 좋은 생각이야. 가자. 내가 맛있는 걸로 골라줄게. 우리는 주말에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파리의 한인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도착한 그곳은 한글 간판들로 가득했고 저는 신기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한인 마트에 들어서자 처음 보는 다양한 한국 식품들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아현이는 이것저것 설명해주며 진열대를 돌아다녔습니다. 이건 김치, 이건 고추장, 이거 한번 먹어볼래? 불닭볶음면이라고 한국에서 정말 유명해. 저는 화려한 패키지의 불닭볶음면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불닭? 그게 뭐야? 매운 닭이라는 뜻이야. 엄청 맵지만 중독성 있는 맛이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아현이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바로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아현이는 불닭볶음면 외에도 김밥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건 김밥이야. 밥과 여러 가지 재료를 김으로 말아서 만든 거야. 우리는 불닭볶음면과 김밥 그리고 몇 가지 한국 과자들을 구매한 후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기숙사 공용 주방에서 아현이는 불닭볶음면을 끓이기 시작했고 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불닭볶음면이 다 익자 저희는 각자의 그릇에 나눠 담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첫 입을 먹었고 곧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매워. 하지만 왠지 계속 먹고 싶어. 아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이게 바로 불닭볶음면의 매력이야. 엄청 맵지만 멈출 수가 없어. 저는 처음에는 매운맛 때문에 숨까지 차는 것 같았지만 계속 먹을수록 점점 익숙해지며 그 독특한 맛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불닭볶음면을 다 먹은 후 아현이는 김밥을 꺼냈습니다. 저는 바로 김밥 한 개를 먹어보았어요. 이거 정말 맛있다. 식감도 좋고 여러 가지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네. 그렇지? 한국에서는 소풍 갈 때 또는 평소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자주 먹는 음식이야. 아현이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김밥을 나눠 먹으며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이 이렇게 다양하고 맛있는 줄 몰랐고 다른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싶었어요. 아현이는 다음에는 꼭 떡볶이를 먹어보자고 하더라고요. 불닭볶음면의 매운맛을 이겨낼 정도면 떡볶이는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날 이후로 저는 아현이와 주기적으로 한인 마트에 가서 한국 음식을 사와 함께 요리하고 먹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에 점점 더 익숙해졌고 매운 음식도 잘 먹을 수 있는 지경에 올랐어요. 저는 아현이 덕분에 아시아 문화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넓은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업적으로도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었어요. 아현이는 프랑스 문학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 종종 제 과제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반대로 저는 아현이의 프랑스어 발음 교정을 도왔죠. 서로 도움주며 공부하는 과정에서 둘 다 학업 성적이 향상되었어요. 그리고 아현이를 구세주라고 부르는 가장 큰 이유는 저의 정서적 안정이에요. 링링과 지낼 때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싹 사라지고 기숙사 생활을 진정으로 즐기기 시작했거든요. 아현이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저에게 전해져 저의 대학 생활이 전반적으로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아현이와 계속해서 룸메이트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의 우정은 단순한 룸메이트 관계를 넘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찐 우정이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다시 현재의 이야기로 돌아와 이번 방학 때 아현이도 저와 함께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같이 의지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점심 식사를 기숙사 휴게실에서 먹고 있었죠. 아현이와 그날도 어김없이 한식을 요리해서 함께 나눠 먹는데 그날의 메뉴는 김치찌개였어요. 한 입 맛보자마자 김치의 깊은 맛이 우러나와 얼큰하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는 한식의 매운맛을 너무 좋아해요. 불닭볶음면뿐만 아니라 김치도 너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맛있게 밥을 먹고 있던 그때 일본인 유학생 미우와 그녀의 친구들이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앉아있는 테이블 근처에 자리를 잡았어요. 제가 그들을 알고 있는 이유는 맨날 그 무리가 휴게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갈 때마다 올림픽을 TV로 시청하고 있길래 열정이 엄청나네 라고 생각했죠. 특히 일본이 메달을 딴 날에는 서로 소리를 지르며 환호하고 난리 법석이더라고요. 어김없이 이번에도 올림픽을 시청하러 왔겠구나 싶어 있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일행의 대화 내용이 점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들었어? 파리 올림픽 준비가 엉망이래. 미유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응, 들었어. 30도가 넘는 무더위에도 에어컨 하나 없대. 저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또다시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무능함과 준비 부족은 시간이 지날수록 여실히 드러나서 어딜 가나 욕밖에 안 하거든요. 한여름이라 너무 더운데 에어컨도 없어서 선수들과 관객들은 불쾌한 더위를 견디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저탄소 올림픽을 모토로 육류 생산에 필요한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선수촌 식당 메뉴의 채식 비중을 높였다네요. 많은 열량을 소모하는 운동선수들 입장에서 채식만으로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이 되지 않는 게 현실이죠. 사실 프랑스에는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을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올림픽을 할 재정 상태가 아닌데 왜 이렇게 무리해서 하는지 알 수 없다니까요. 사상 최악의 올림픽이라고 선례를 남기고 싶나 봐요. 그런데 미우와 일행의 대화는 더욱 끊이지 않았습니다. 파리 올림픽은 마치 침몰하는 배 같다던데. 그때 미우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아. 마치 침몰하는 한국과도 같지. 세월호 사건 기억나? 한국은 위기관리 능력이 형편없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아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한국의 세월호 참사는 저도 알고 있는 일이거든요. 아현이는 매년 4월 16일이 되면 노란색 리본을 가방에 달고 수업을 들으러 가곤 했어요. 저는 그 리본을 보고 궁금해서 왜 다는 거냐고 물어봤었죠. 아현이는 2014년 4월 16일 한국에서 큰 여객선이 침몰했고 304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대부분이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노란색 리본은 그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이 비극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의 상징이며 진실 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위로했습니다. 아현이는 이 작은 리본이 결국 큰 희망을 담고 있다고 말했죠. 이런 일을 그 무리가 생각 없이 말할 줄 전혀 몰랐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유의 말을 들은 아현이는 바로 얼굴이 굳어졌어요. 미유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항상 그래. 시작은 거창하지만 끝은 엉망일 거야. 올림픽 성적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현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눈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저는 너무 걱정돼서 괜찮냐고 물었어요. 아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일어나 미유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 들었는데요.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미유와 그녀의 친구들은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아현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매우 아픈 기억입니다. 그 사건으로 많은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고 우리 모두에게 큰 상처가 되었죠.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올림픽 준비에 대해 불만스러운 점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나라가 큰 행사를 준비할 때 어려움을 겪고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특정 국가의 비극적인 사건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현이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대신 서로 돕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휴게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미유와 그녀의 친구들은 말문이 막힌 듯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아현이 옆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해요. 그게 진정한 국제 교류의 의미 아닐까요? 미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한국에서는 도쿄올림픽 당시 개최 몇 달 전부터 방사능대국 일본이라면서 흠집내기 보도를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전 올림픽에 비해 한국 선수단의 인원이 줄었던데 출전권을 따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이번 파리올림픽은 더 이상 한국이 스포츠 강국이 아니고 가라앉는 한국을 상징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이번에는 일본이 모두 승리할 거거든요. 저는 미우의 발언을 듣고 정말 미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현이 보고 싸우자는 뜻으로 말하는 것 같았죠. 아현이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땅이 가라앉고 있는 건 일본 아닌가요? 침몰하는 건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에요. 그리고 일본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왜 한국 선수들에게 진 거죠? 이번 남자 양궁 단체전 한국과의 8강 경기에서 6대 0으로 완패했던데 그렇게 일본이 최고라면 모든 경기에서 다 이겨야죠. 그러자 미우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아현이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당신과 감정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서로 국적이 다른 만큼 언행에도 조심하고 서로를 존중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더 나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미우는 할 말이 없는지 친구들에게 짜증나니까 다른 곳에 가자며 자리를 피했어요. 저희도 더 이상의 대화는 불필요할 것 같아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말을 해봤자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건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림픽이 시작되니까 인성 자체가 문제 있는 친구들은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번 올림픽이 자국의 미천이 드러나는 것 같아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프랑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실수를 정확히 깨닫고 반복하지 않는 교훈으로 남기는 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실수들을 쉬쉬하지 않고 파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못은 많이 지적해 주시고 쓴소리해 주세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은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프랑스로 파견된 영양사와 조리사가 맛있고 균형 잡힌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공수해온 재료들과 신선도를 위해 현지에서 식품을 조달해 정성으로 선수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다른 나라 선수들도 부러워해 한국의 도시락을 선수들과의 친분을 통해 얻어먹으려 하더군요. 정말 개최국 국민으로서 면목이 없어요. 근대올림픽 창시자인 피에르 쿠베르탱 남작은 올림픽의 이상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게 아니라 참가하는 것이며 성공하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자국의 선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한국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이 부분은 프랑스도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남은 올림픽 동안 프랑스가 피드백을 수용해 상황을 개선시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동시에 많은 선수들의 선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4년의 열정과 노력이 결실을 맺고 전 세계에 즐거운 축제와 감동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준비하는 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고 졸업 후에는 아현이와 함께 한국 여행을 가보는 게 꿈입니다. 벌써부터 수많은 한국 음식들을 맛볼 생각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올림픽이 시작되자마자 타국을 견제하거나 비판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몸을 사용하는 스포츠 경쟁 속에서 결과에 대한 깨끗한 승복과 경기를 마친 후에는 다시 우호적으로 대하는 우정의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림픽은 스포츠를 통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목적 아래 개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지금까지 감동 코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